이란의 차기 지도자로 숨진 하메네이의 차남이 선출됐다는 소식이 이란 반정부 언론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는 가운데 하메네이의 차남이 아버지만큼 강경한 성향의 인물이란 평가도 나오는데요. 전쟁까지 일으켰지만 다시 강경한 인물이 집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에선 이란 차기 지도자도 제거 대상이란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의 차기 지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56살 모즈타바 하메네이. 폭격으로 숨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차남으로 그동안 마쿠 실력자로 활동해왔습니다. 신학을 가르치는 성직자이지만 안보나 군사기구 운영에 정통하고 혁명수비대와 정보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한 인물로 알려집니다. 공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이란 반정부 언론은 모즈타바가 후계자로 선출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란 신정 정치를 옹호하는 초강경파 인물로 분류됩니다. 2009년 녹색운동과 2022년 히잡 반대 시위 등 여러 차례의 반체제 시위를 유혈 진압하는 데 실질적 배후로 알려졌고 그런 강경함으로 혁명수비대에 강고한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지난 주말 공습으로 아버지 하메네이는 물론 부인과 아들, 어머니를 잃어 향후 강경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이미 최악의 상황으로 꼽아왔습니다. The worst case would be somebody takes over who's as bad as the previous person, right? That could happen.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정권 교체는 이미 가장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로 거론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강경한 인물이 집권하면 이란은 북한처럼 본격적인 핵 개발에 전념하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은 더더욱 명분과 실리를 찾기 어렵게 된 셈입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이란의 차기 지도자도 제거 대상이라고 썼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고 지도자를 뽑는 장소인 전문가회의 청사를 폭격했지만 성직자 88명으로 구성된 선출회의는 화상으로 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이번 사태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섰는데요. 보통 국제유가 반영은 2, 3주가 걸리는데도 바로 폭등세가 나타나자 정부는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를 단속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입구 가격 안내판을 보니 휘발유 값이 리터당 1,979원, 2,000원에 육박합니다. 경유도 1,9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인근의 다른 주유소, 상대적으로 싼 1,700원대 가격이 내걸리자 기름을 채우려는 차량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42.55원, 하루 만에 리터당 54원 넘게 치솟았습니다. 강남과 강서, 영등포 등 곳곳 지역에서 리터당 2,000원을 넘는 가격이 등장했고 중구의 한 주유소는 2,900원에 가까운 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유는 더 큰 폭으로 하루 만에 100원 가까이 오르면서 서울 지역 평균이 1,804.5원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하루 만에 휘발유는 54원, 경유는 94원 값이 훌쩍 뛰었습니다. 보통 국제유가가 오르면 주유소 기름값은 2주나 3주 뒤 따라 오릅니다. 재고 물량을 소진하고 새 기름이 유통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하자 시차 없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한 겁니다. 시장 불안감이 증폭되어 가수요가 급증하며 재고 소진 기간이 단축되고 있고 조기 물량 확보 움직임, 또 소비자들도 조기 주유하는 등 정부는 정유업체나 주유소 업계가 지나치게 값을 올리거나 가격을 담합하는 것 아닌지 시장 점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유가가 지나치게 오를 경우 기업들의 원유 구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 결과가 신상 공개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8일 저녁 서울 노원구의 한 술집입니다. 계산하려는 남성을 뒤따라 나온 여성.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22살 김모 씨입니다. 김 씨가 옷매무새를 만져준 남성은 두 번째 사망 피해자가 됐습니다. 살갑게 대하던 상대를 범행 타깃으로 삼은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20개 문항 40점 만점인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됩니다. 사이코패스는 통상 자극을 추구하고 충동적이지만 범행 실행은 계획적이고 죄책감과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고 거짓말을 병적으로 하는 성향이 뚜렷합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죽음을 넘나들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계속함으로써 그게 어떤 욕구 충족이 된다 하면은 상당히 위험한. 김 씨는 피해자들이 죽을 줄은 몰랐다고 했지만 경찰 조사 내용은 달랐습니다. 약물 위험성을 챗GPT에 물어보고 약물량을 늘려가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가 범행 정황도 2차례 더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심리를 읽어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범행 동기를 구체화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 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곧 결정하기로 했는데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아파트 8층 높이의 중장비가 쓰러졌습니다. 60톤 넘는 중장비가 출근길 사거리를 덮쳤고 여기에 부딪혀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변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근길 정체가 끝나가는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 버스가 지나가자마자 우뚝 서 있던 중장비가 기울어지며 달리던 차량 앞 도로를 덮칩니다. 사거리로 차량이 지나다니고 여러 차량들이 신호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쓰러진 중장비는 집안을 뚫는 천공기로 아파트 8층 높이에 무게는 60톤이 넘었습니다. 지진 나고 소리 나고 밑에서 옆에도 진짜 폭발하는 소리? 그래서 쾅 이렇게 났어요. 바로 앞에서 무너진 천공기와 부딪힌 택시엔 60대 기사와 40대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 와가지고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둘 다 죽었어요. 바보 있을 때 쇳덩어리로 가지고. 그래 브레이크를 잡은 것에 본네트를 쳤어요. 이 사고로 쓰러진 천공기에서 40대 남성 기사가 갇혀있다 구조되는 등 모두 3명이 다쳤습니다. 이곳 만촌 내거리는 대구에서도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꼽힙니다. 출근길 23m 66톤짜리 천공기가 중심을 잃고 택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지난 2022년부터 지하철역 연결 통로와 출입구를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천공기는 부품에 문제가 있어 정비를 위해 이동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시공사 관계자는 치마 방지 철판을 미리 까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경찰과 노동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우리 국내에 머무는 이란인들은 복잡한 심경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독재 종식을 바라는 기대와 전쟁은 안 된다는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도윤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에 6년째 살고 있는 이란인 시와 씨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 걱정에 밤잠을 설칩니다. 전쟁 이후 전화 연결이 안 됩니다. 이란에 있는 친구들 소식도 SNS에서 뚝 끊겼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이태원에 와서 여러 가지 전화로 연락할 수 있는 카드 찾고 있거든요. 모든 걸 해봐도 연락이 아예 안 됩니다. 키아나 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아 친구를 통해 어머니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겨우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 답답하지만 그래도 독재 종식 기대감이 더 크다고 합니다. 우리는 걱정을 하면서도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미스 이란 출신 모델도 전쟁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독재자가 사라져 해방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37년간 권좌를 지켜온 하메네이 정권은 이슬람 율법을 앞세워 강경 통치를 이어갔고 최근에는 반정부 시위를 폭력 진압해 최소 민간인 3천여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치는 건 범죄다. 전쟁은 정의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분명합니다. This is a war. This is a real bombs. This is tons of bombs that destroying everywhere in Iran. 중동 전역으로 전쟁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이웃 나라들에서 온 중동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More intense bombing in the south of Lebanon, so I have friends from that area particularly, so I'm more worried for them.
이슬람 사원에는 가족과 친구들의 안전을 바라는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